뉴욕 증시 마감 시황과 함께 주요 이슈들 점검해 보겠습니다. 뉴욕일보 김태수 기자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요 지수 대체적으로 반등을 했습니다. 이날 오후에 공개된 FOMC 의사록에도 시선이 쏠렸는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시장에서 이제 오늘 FOMC 회의록도 나오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지수도 나오고 또 기업 실적도 실질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고 이러면서 알려진 리스크가 더 이상은 이제 리스크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어떤 심리가 좀 작용을 했습니다. 테이퍼링이 정말로 이제 곧 시작이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해소될 수도 있다라는 기대감도 생겼고요.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불안감도 어찌됐건 이제 예상치를 상회한 실적들을 또 오늘 내놨기 때문에 안도감을 좀 형성을 했습니다. 장중 내내 초반에 하락했던 지수들이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가 2008년도 이후에 가장 빠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2007년, 2008년 하에서 금융위기 시절에 저는 이제 맨하탄에서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월가 있던 친구들한테 빨리 주식 안 사고 뭐 하냐고 했던 그런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물가지수는 음식과 생활 전반에 걸친 물가, 에너지 물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기고 있고요. 지금 보면은 에너지 지수가 4개월 연속해서 1.3% 상승을 했고 그리고 연료 가격도 3.9%나 급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1월 3일 날 이제 FOMC 회의가 또 열리게 됩니다. 여기에서 어쩌면 결정이 날 거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오늘 많이 풍겼는데요. 9월 달 이제 회의록을 보면서 총재들이 11월 달에 있을 이제 FOMC 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11월 중순이나 늦어도 12월 중순에 테이퍼링을 시작을 하게 되면 채권 구매 프로그램을 축소를 하게 되면은 내년 중순쯤에는 모든 프로그램을 이제 완료시키는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롬 파월 의장도 이제 기자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발표를 했고 시장에서는 테이퍼링이 실질적으로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어떤 확신을 갖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늘 하락을 했습니다. 장 중반에 그러니까 끝나기는 오늘 장 후반에는 상승을 다시 했는데 오늘 플러스 마이너스 한 3%대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동폭을 보이면서 움직였는데 이러면서 오전장의 금 가격이 2%대로 반대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해서 최근에 이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비트코인을 채굴 하는 거 그러니까 중국에서 에너지 문제로 인해서 비트코인 채굴을 금지시켰기 때문에 그 이후에 나온 게 이제 대체 에너지를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채굴을 하겠다 해서 또 한번 가격 상승이 있었고요. 오늘 나왔던 얘기는 일부 과학자들이 발표를 한 건데 원자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채굴하면 된다. 이제 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시장에서 마치 이제 에너지 괴물처럼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내용들이 나왔었는데 아무튼 오늘 금이 오랜만에 어떤 비트코인에 대한 대체 안전자산 이런 역할을 하면서 2%대 상승을 보였습니다. 네, 오늘 그동안 잘 가던 에너지와 금융업종에서 좀 상승세가 나타났는데 이 밖에도 실적을 공개했는데도 소실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한 기업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업종별 종목별 흐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업종들 중에서 에너지와 금융업종만이 소폭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는 모두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1% 이내로 상승폭이 크지 않은 모습이었고요. 담배, 의류 산업들이 상승을 했고 어제 하락했던 IT 기술주들도 1% 내외 상승을 보였습니다. 항공산업이 델타 항공의 부진으로 인해 가지고 마이너스 3.5% 최대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지금 미국에 부족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공급망이 지금 굉장히 부족하고 반도체 칩도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리스크 요인으로 나오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코스트코와 월마트가 공급망 부족으로 굉장히 그 판매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다가 애플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칩이 부족해서 올해 아이폰 생산 목표를 최대한 1천만 대까지 낮출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3개 회사가 모두 0.3에서 0.7% 정도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JP모건이 오늘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근데 이제 굉장히 좋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신용 준비금이라는 게 있죠. 준비금을 자꾸 조정을 하고 있는데 이 준비금을 오늘 이제 21억 달러를 해제하면서 EPS를 52센트나 증가시키는 그런
그런 이제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고정 수입 거래가 또 30% 감소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고정 수입 거래 감소는 지난 2분기 은행주들 주가를 하락시킨 요인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제 카드 수입이 21% 감소하면서 어떤 소비 부진에 대한 우려도 조금 생겨났고요. 외형은 좋았지만은 내부적인 실리는 나아진 게 없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으면서 마이너스 2%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델타항공이 연료비 상승 부담으로 마이너스 5.7%가 급락을 했는데 오너가 나와가지고 4분기에는 적자로 돌아갈 것이다라는 경고를 내놨죠. 그러면서 이제 하락을 했고 또 여기에다가 3분기 순이익 중에 일부는 뭐가 있냐면은 연방 기금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익을 끌어올리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받았고 지금 올해만 하더라도 연료 가격이 한 60% 올랐기 때문에 비용 상승의 부담을 더 크게 확대 해석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 주목해볼 만한 글로벌 이슈의 웹더독 현상에 주의하자 이렇게 써주셨는데 어떤 의미일까요? 네. 어제하고 오늘하고 이 현상이 좀 많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웹도독이라고 하면 기초자산인 현물 주식이 선물 시장에서 흔들리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데 어제 선물이 하락 출발했는데 주식시장은 상승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오늘 선물이 상승 출발했지만 주식시장은 하락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장 열리기 전에 지수 선물 시장은 미국에 의한 어떤 펀더멘탈 요인이 아니라 한국과 같은 이제 외국 투자자들의 수급에 의해서 시장의 어떤 시장과 무관하게 흔들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한국의 해외 선물 투자자들이 마음만 먹으면 미국 지수 선물 정도 흔드는 거는 이제 일도 아닐 정도로 미국의 지수 선물 시장은 사실 좀 빈약한 수준인데 이럴 경우에 이제 투자자들이 시장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릴 경우에는 좀 손실이 바로바로 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에 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경제지표 관련해가지고는 9월달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상승세가 지속될 거란 전망입니다. 9월달에도 0.6%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정말 유례 없이 강한 그런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 하락에 대한 우려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시 목요일이다 보니까 주간 신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발표가 됩니다. 한 10,000건 정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어떤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언제쯤 20만 건대로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원유 재고량이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휘발유 재고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시티그룹을 포함해서 17개 기업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근데 굉장히 다양한 중요한 기업들이 나옵니다. 뭐냐면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대만 반도체 회사인 TSMC가 있고요. 헬스케어 분야 대표 기업인 유나이티드 헬스 그리고 소비 동향을 가늠할 수 있는 월그린하고 도미노 피자가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순수 제조업체로 꼽히는 알코아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미노 피자 같은 경우에는 지난 EPS가 지난 연도 전년 동기에 $2 49센트였는데 $3를 넘길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시티그룹 같은 경우에도 한 40센트 정도 주당 순이익을 증가시킬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물가와 고용 그리고 실적 발표까지 또 체크해볼 만한 내용들 정리해 주셨습니다. 기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특파원 현장 보고 시간입니다. 글로벌 경제 이슈에 대한 자세한 분석 들어보고요. 현재 분위기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보내드리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뉴욕으로 날아가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용범 뉴욕 특파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FOMC 의사록 특집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FOMC 의사록이 간밤에 공개됐는데 테이퍼링 계획이 조금 더 구체화됐고 테이퍼링을 11월 또는 12월에 시작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오후 2시,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3시였습니다.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가 열린 후에 3주가 지난 뒤에 연준은 의사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서 여러 가지 주목할 포인트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연준이 테이퍼링을 말씀하신 대로 11월 또는 12월에 시작하겠다는 날짜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지금 연준은 매월 1,200억 달러씩 시장에서 채권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앞으로 매월 150억 달러씩 줄여 나가서 8개월 일정으로 테이퍼링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했던 일정이고 시장에서 예상했던 규모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큰 샥이나 뭐 그런 변동, 큰 충격은 없었습니다. 앞으로 연준 회의는 11월 2일에서 3일 동안 열릴 예정인데요. 이 회의가 끝나고 11월 3일 아마 연준이 구체적인 테이퍼링 실시 시기를 마지막으로 확정해서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주목한 것은 연말에 시작을 하겠다는 테이퍼링 계획을 구체적인 마무리 시점을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연준 의사록에 따르면 3주 전에는 이런 내용을 두루뭉실하게 넘어갔었습니다. 내년 중반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오늘 공개된 의사록에 따르면 내년 7월 전에 마무리를 하겠다 이렇게 끝나는 달을 정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앞으로 8개월이 걸리는 일정을 7월 전에 마무리하겠다는 데드라인을 설정한 것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일부 의원들은 연준 위원들은 더 속도를 내야 된다 이런 주장까지 했던 것으로 오늘 의사록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에 더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과거와 다르게 테이퍼링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감 있게 시작을 해서 마무리까지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뉴욕 시간으로 오늘 아침에 9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5월부터 시작한 5% 이상 물가 상승률이 4개월 연속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또다시 확인이 됐습니다. 네, 물가가 5% 이상 오른다는 것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인데요. 5월 달에 5.0%를 시작해서 9월 달에는 5.4%를 기록했습니다. 물론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에너지 가격을 제외하더라도 중고차를 비롯한 여러 가지 모든 품목들이 다 미국에서 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급망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물가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제가 또 하나 오늘 연준 의사록을 보면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로 본 것은 이렇게 연준이 더 속도를 내기 시작하면서 금리 인상 시기가 생각보다 더 빨라지고 있다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시장에서 CME Fed Watch라는 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예상을 해본 기관이 있는데요. 9월 달에, 내년 9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기존에는 62%였는데 65%로 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년 9월 첫 금리 인상설에 대한 전망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뜻인데요. 9월 달에는 FOMC 회의에서 연준 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금리 인상을 내년에 해야 된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이제는 그걸 넘어서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2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더 유력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9월 달에 첫 금리 인상을 하고 가을 이후에 다시 한번 금리를 연준이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인데요. 같은 CME Fed Watch에 따르면은 46%의 전문가들은 2022년 중에 2차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나면은 절반 이상이 내년 하반기에 금리 인상이 2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오늘 채권 시장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2년물 단기 국채 금리는 급등을 했습니다. 바로 어제와 비교해서 0.02%포인트 오른 0.368%까지 급등하면서 52주 내 거의 1년 사이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단기 금리는 이렇게 급등했고요. 그만큼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표시로 해석이 됩니다. 또 오후 3시 기준으로 10년물 국채 금리는 오히려 전일보다 0.03포인트 떨어진 1.541%를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장기 금리는 떨어지고 단기 금리는 오른 것은 시장의 금리 인상이 임박했다는 것을 투자자들이 투자에 반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또 채권왕으로 유명한 빌 그로스는 내년에 10년물 금리가 2%를 넘어설 것이라고 오늘 예측을 했습니다. 물론 금리가 2% 이상으로 올라가는 절대값도 중요하지만 시장에서는 얼마나 빠르게 금리가 더 오를 것인지 이 부분에 더 주목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이 더 증시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국제금융협회 IIF라는 기관에서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 연준 핵심 인사와 여러 금융기관의 CEO들이 최근의 경기 상황에 대한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그중에서 주목할 몇 가지 발언들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2년, 아니 어쩌면 그 이상 더 길어질 것이다. 골드만삭스의 2인자로 알려져 있는 존 월드런 그 골드만삭스 사장 겸 CEO가 이런 예측을 내놨습니다. 공급망 대란으로 인해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경제 회복에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골드만삭스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가장 심한 부정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로 유명한 블랙락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이면서 CEO인 웨리 핑크도 비슷한 전망을 내놨는데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다. 심각한 구인난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임금 인상은 더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내놨습니다. 미국 경제를 보면은 1970년대 오일 샥이 있은 이후에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물가 상승세는 안정되면서 하향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경험하지 못했던 팬데믹을 거치면서 다시 한번 물가가 거꾸로 인플레이션을 향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에 연준의 핵심 인사인 부의장인 리처드 클라리다 부의장도 참석해서 발언을 했는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은 연준에서 가장 2인자일 뿐 아니라 파월 의장의 생각을 그대로 밖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는 유명 인사입니다. 연준의 핵심 인사인데요. 클라리다 부의장이 오늘 인플레 상방 리스크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면서 동료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발언을 함께 소개했는데요. 이것은 동료라는 말에는 아마도 파월 의장까지 포함한 그런 발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만큼 연준 내에서도 과거와 다르게 지속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외쳐왔던 연준조차 인플레이션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과 조기에 금리 인상을 통한 대처에 나서야 된다는 그런 컨센서스가 연준 내에서도 퍼지고 있는 것으로 이 발언을 통해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월드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여성 경제학자로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카르멘 라인하트라는 경제학자는 오늘 이 컨퍼런스에서 공급망 충격으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한결같이 인플레이션이 단기에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음에 따라서 내년 가을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간밤에 연준이 테이퍼링 시기를 앞당기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다양한 전망이 구체적으로 더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분석과 함께 인플레이션에 대한 현지의 메시지까지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매일경제신문 박용범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